그리고 뭐 박민 사장님, 예. 예, KBS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을 이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민 사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KBS의 정상화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사님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박민 사장님이 어쨌든 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진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일들이 혹시 정부나 아니면 정권 또 책임자의 그런 의사와 좀 관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뭐 이사님들이 다 상당한 그 식견과 또 명망이 있으신 분이고 예. 뭐 그게 정부가 일반적으로 지시해서 결정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새로운 사장을 뽑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우선 후보자 추천된 그 분은 KBS 출신이고, 한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은 명품 백이냐 아니면 파우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청문회 하면서도 그런 부분 많이 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뭐 1시간 이상의 그 문답을 하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보도본부장 보면 저도 개입할 부분이 아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제가 뭐 평가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KBS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것이 과연 정권의 보훈 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뭐 좀 불편하실 때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천 남동울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국감날 아닌가요? 박민 사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자유언론 실천선언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년 전인 1974년 10월 2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180명의 기자 PD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동아일보에 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들이 동참했고 다음 날 경향신문까지 31개 언론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여기 언론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모두 노조도 하고 노조위원장도 하셨는데 그 뿌리가 바로 50년 전 자유언론 실천 선언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신장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 현실이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어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 바로 영상이 나왔던 저 사람을 KBS 사장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언론 실천 50주년에 권력이 아부한 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박장범 앵커는 기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낸 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장 지원서 제가 봤어요. 경영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겁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정권임을 다시 한번 어제 여실히 봤습니다. 이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김태규 대행과 이진숙 위원장이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박장범 앵커의 사장 후보 추천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지난 17일 법원에서 최초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판결이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판결 내용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알겠습니다.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예, 동의하지 본 의원이 않습니다. 지난 26일 날 그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박문진 이사 가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을 때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에서도 YTN 민영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모두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2인 체제 문제를 지적을 했고 지난 17일 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판결문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의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고 방통위를 이렇게 설립했다는 거죠.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등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 판결문을 보면 2인 체제가 왜 위법인지 명확히 아주 자세하게 방통위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판결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장악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모든 방송 장악은 무효고 원상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PD수첩 건뿐이 아니고 30건에 대해서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첫 본안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까지 1년 2개월간 2인 체제에서 모두 135건이 의결됐습니다. 모두 무효입니다. KBS는 이동호 기사 의결, 박민 사장 후보 선임, 그리고 KBS 이사 7인 선임, YTN은 민영화 심사계, 민영화 승인 의결, MBC는 세 차례에 걸쳐 이사 선임이 의결됐지만 모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에서 출근 첫날 박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어제 이 7명의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선임한 겁니다. 당연히 이 같은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당장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